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인상은요. 머릿속에 굳어져서 60번을 만나야 겨우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생김새나 몸매, 말투가 아니라 바로 표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연을 쌓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사한 첫인상을 위해선 풍부한 표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4월 2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오석준의 웃어요였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 미국인들은 15초고요. 일본인들은 6초. 성격 급한 한국인들은 3초라고 하는데요. 그 3초를 잘 만들면 60번 만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웃는 표정 더 자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0945 샵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30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이것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봄철에 심하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강한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아마 벌써 그거 하고 정답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조계 카리스마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비도 좀 오고 네. 좀 아주 완연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뭐냐고 막 물으시는데 혹시 다 본인이 상관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민감한 편이라. 네. 사흘 전이었어요. 좀 충격적인 사진을 저희가 봤는데요. 네네. 그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가 있던 날 한 남성이요. 태극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 사진 보셨죠? 예. 네. 이 네티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태극기 훼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그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적용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그 형법 105조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좀 훼손하는 행위죠. 그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되니까 상당히 중한 범죄로 이게 이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적용이 되는 규정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게 적용이 돼서 처벌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됐건 이 경우는 아무래도 그 태극기를 태운 사람이 어떤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돼야 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기를
실수로 좀 잘못해서 훼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못해서 밟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정치인도 네. 잘못해서 밟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서 맞아요. 그것도 좀 물리적으로 네, 좀 네. 훼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범죄들이 전혀 무관한 게 바로 이 규정상의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예. 이게 아주 고의보다도 더 강한 어떤 의사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진 않는데 예. 이번 사건은 뭐 검찰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결국 뭐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단은 수사를 한다는 거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자기가 진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정말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뚜렷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처벌도 네.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의사가 어떤 거였는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네요. 예, 이분은 아마도 뭐 약간 어떤 정부의 네. 어떤 그 불만을 좀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네. 어떤 뭐 세월호 구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네네. 그게 좀 지나쳐서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나아간 것인지 네, 뭐 실수였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예, 있고. 그렇게 되면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참 안 되겠다. 네. 좀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 네, 한번 네. 밝혀봐야 되겠죠. 예, 본인의 결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예. 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 보내주세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일명 JYJ법 발의에 대해서 예. 저희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세요? JYJ? JYJ가 그 네. 예전에 동방신기에서 맞아요. 이제 분리돼서 나온 3명의 가수들의 이제 이름을 따서 네. 새로운 이제 그룹을 만든 거죠. 예. 그분들에 관련된 법이 아니냐.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뭐 네네. 예, 이렇게 원래 커다란 동방성기가 소속돼 네, 있던. 그렇죠. 그러다가 김재중 씨, 박유천 씨, 김주수 씨가 JYJ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 아니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상 방송사에서 금지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좀 역사가 있는 게 네. 이 3명의 가수들이 그 소속 기획사를 동방신기로서 소속돼 있던 네. 그 기획사를 상대로 그 당시에 이제 전속 계약 그 무효에다 이제 가처분을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 너무 길다. 그리고 뭔가 너무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네네. 소송을 제기를 해서 거의 좀 최초로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파기가 된 거군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 전속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일명 뭐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 계약이다. 노예계약, 이런 네. 말이 이제 최초로 나왔던 그런 사건이고 네. 사실상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해서 어느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사건은 종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자유롭게 가서 활동을 하고 예. 우리도 뭐 방해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또 법원에서는 실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어떤 그 기존 기획사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좀 출연이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런데 그 많이 이후에 있었거든요. 한 번도 TV에 나와서 노래를 가수로서. 부르는 거는 네. 못 본 거죠. 가수로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사실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기획사와 네. 또 대형 방송국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약간은 그 서로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괘씸죄죠, 괘씸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인정되다 보면 네.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들을 좀 관리하고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종의 본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공정위에서 2013년에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약간 좀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불공정하게 이런 그 방송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좀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을 제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공정위가 내리면 당연히 그걸 제거하면 되고 네. 제거 안 하는 경우에는 제거할 때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특이하게 어떤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걸 하지 말라 방송국에 이거죠. 어떤 아무런 행위가 없는 걸 부작위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국은 출연 계획이 없다 그냥. 예. 그런 뭐 여기에 우리는 출연 계획이 없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네. 딱히 무슨 대책은 없는 예.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예. 팬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해서 네. 결국은 그 최근에 이게 방송법, 네. 방송통신법에 좀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예. 그 개정안 제출에 있어서 이유 없이 일정 방송인의 그 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별도 조항으로 이제 넣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좀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네. 완벽하지는 않죠.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의 어떤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입증도 좀 어렵고 실제 출연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네. 여기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그 모 프로그램에는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 그 아마도 쇼 프로가 없는 방송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사실 대형 기획사들과의 뭐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 네, 교육 관련 채널이었죠. 네, 예, 네. 거기에 이제 나온 경우니까 약간은 좀 정통 어떤 가수로서 네. 어떤 지상파에 출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사실 시청자들 권익 측면에서 이걸 본다면 어떤 방송인들이 사실 인기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데 TV나 뭐 무슨 기획사의 네. 어떤 입김에 의해서 볼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거 바로 이제 그 어떤 시청자의 권리와도 이제 네. 관련이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게 어떤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는 뭐 모든 자기 소속 연예인들이 원체 많고 그렇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쇼프로에 우리 연예인들은 뭐 안 나간다든가 야. 이런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네. 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개정법이 좀 통과가 되고 또 방송국에서 상당히 이제 뭐 용기 있는 결단을 좀 내려서 네. 그런 출연을 좀 섭외를 진행하다 보면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증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제재가 가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실제로 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뭐 과태료 처분도 있고 과징금도 있는 과징금은 굉장히 세거든요. 네네.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아, 적발 그래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와, 과징금이 대단하네요. 사실 이 대형 기획사들 매출액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액의 몇 % 이렇게 되는군요. 네, 보통 100분의 2를 상한으로 하거나 네. 5억 원을 상한으로 해서 이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타격을 줄 수는 있는데 네네. 그 과정까지 가기에 너무 뭐 증거를 잡기가 좀 어렵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예. JYJ가 사실 그룹이 결성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것이 존속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중문화가 세계로 나가서 한류로서 대단히 입지가 굳건해졌는데 이런 기획사 문화가 잘못돼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기획사의 힘이 또 강한 만큼 네. 또 우리 시청자들의 권리를 좀 생각해 주는 상호 좀 협조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법이 만들어질 정도면 그렇죠.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한 팀에 소속되는 건 아니게 보여진다는 건데요. 예, 법 이전에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네. 법률로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뭐 팬으로서 좀 아쉬움이 남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401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남편이 화가 날 때마다 폭언을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말로 받는 아. 상처가 너무 커서 이혼을 원합니다. 아유, 너무 실제로 우리 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실제 물리적인 폭력도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네.
그 언어에 의한 폭력이죠. 폭언.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해보면. 네네. 그런 것들이 더 싫고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고 표면적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일시에 폭발을 해서 결국은 아주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 당연히 그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폭언, 뭐 또 인격 비하, 네. 뭐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명백하죠. 아, 그렇군요. 아유, 세상에. 오늘 퀴즈 황사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황사에 섞여 있는 더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4글자입니다. 광고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방 키즈.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 상가가 10개 있고요. 한 주택 포함해서 4층 건물에 제가 네. 임차를 한 임차를 했는데요. 위층에는 주택이 있고 2층에 학원도 있고요. 네. 주택도 있고 1층에만 상가가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제가 거기 그 분식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얼마를 주셨어요?
권리금은 1,500이요. 권리금 1,500.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작은 프랜차이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초기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이 한 7,600 정도 들어갔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약할 때 그 건물주가 그냥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바뀌는 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뭐 나가야 되는 건 신경 안 쓰고 제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보증금하고 월세는 얼마를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는 45만 원이요. 45만 원 정도. 네. 예. 그래서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옆 상가 가게에서 매매됐다는데 알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 건물주니까 새 건물주하고 얘기하면 되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부동산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건물만 건물주만 바뀌면 괜찮고 뭐 저희가 뭐 임대료에 대해서 저기 올려줘야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 근데 어디세요? 이 지역은 상가 지역이요. 예. 상가 지역가 강진구요. 광진구 서울이시네요. 네, 서울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신축하는 게 저희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신축이 될까봐. 네. 건물이 좀 오래됐나요? 건물이 오래됐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동안 뭐 고도 제한인가 이런 게 걸려서 재건축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해제가 됐다나 봐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 신축이나 재건축에 대한 조항이 있으셨나 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네,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저희 주인이 나름대로 불안하니까. 네.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까 네. 혹시 뭐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직 영업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신축으로 추측을 하게 된 거는 옆에 가게가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데도 이제 건물주가 이제 계약을 안 해준다니까 저희는 이제 신축으로 가고 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신축을 할 거라고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샀으니까 아마도 신축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그냥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 4년 정도는 영업을 하셨고요. 네, 했어요. 그래서 5년이 이제 차로 들어가는 거죠. 5년 차로 들어가고 계신데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이고 서울 지역이시면은 결국은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증금 액수하고 월세에다 100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이 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곳이고 바로 우리 전화 주신 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근데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이제 5년 정도까지는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을 요구하셔서 5년 정도는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1년밖에 안 남으셔서 우리 이제 이 경우에는 크게 뭐 보호받는다는 생각은 못 가질 것 같고 새로운 또 주인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월세가 오르는 것도 법에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 9% 이상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건물 신축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합의를 해서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어찌 됐건 뭐 신축이 어느 정도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가실 때 이 권리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권리금은 전에 가게를 하시던 분한테 주신 거죠. 네네. 그 건물 주인한테 준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권리금을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이제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5년 가까이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권리금을 뭐 몇 달 새에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권리금은 일단 건물주에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원상 회복을 해서 건물을 반환하게 된다는 조항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그 임대차 계약에.
네.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원래는 이거를 뭐 유치권이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네. 새로 경매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새롭게 뭐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원상 회복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권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테리어 비용도 좀 받기는 좀 어렵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조기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신축을 위해서 나가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받으셔서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원만하신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모든 임차인들이 정당하게 다 이제 그 상가를 빼주지 않는 한 그 네. 건물 자체를 뭐 폐기하거나 신축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상당히 신축하기는 좀 어렵긴 하는데 근데 법적으로 그거를 뭐 장기간 버티면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남은 그 5년차 기간에는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도 좀 준비를 하셔서 좀 그 손님들한테도 좀 안내를 좀 해 놓으시고 이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네. 그 권리금 그 법안이 그 네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4월 중에 뭐 이게 확정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미정이긴 한데 네네. 그런 건 저희들이 만약에 확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권리금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는 있는데 네. 설령 이게 4월 중에 통과되더라도 적용을 어느 계약부터 받느냐는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까지 적용해 주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되고 공포 시행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보호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 법을 뭐 조금 보호를 받는다면 권리금 같은 것도 다른 임차인들한테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게 조금 매끄럽기는 한데 그 법도 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영업상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할 조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뭐 이런 경우들 참 답답하죠. 예.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는 네. 요즘 뭐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해도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가 경우도 몇 년 있어요? 정도 좀 가게를 할 테니까 그걸 좀 봐달라 하면서 네네. 그 경우는 그거 계약 기간을 못 지키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을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적인 거죠. 불법성도 너무 좀 과다하게 받고 약간 이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시설 투자 인테리어를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 그렇죠. 또는 손님을 기존 손님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자체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그대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신용을 쌓아 올렸으니까 대가를 받을 만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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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태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친구분에게? 그 아는 후배죠. 아는 후배에게? 예. 돈을 제가 꿔준 지는 한 1, 2년 정도 됐거든요. 1, 2년 정도? 예. 그 처음에 저 후배가 와서 네네. 자기가 이제 지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다른데 돈을 갚아야 되는 사정.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빌려줄 때 자기 대신에 자기가 갚아야 될 사람한테 돈을 좀 송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27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해줬거든요. 270만 원을요? 예. 근데 이제 계좌로 돈을 넣어줬는데 계좌로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배에게.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뭐 돈이 없다 뭐하다 하면서 이제 발뺌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줄 때 그 친구 뭐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도 아니고 따로 뭐 제가 사용증을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증거도 없고 예, 시간은 가고 뭐 답답하고 해가지고요. 예.
이 경우는 돈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신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입금해주기 전에 그래도 후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해가지고 문자 같은 것들 좀 주고받지 않나요? SNS 같은 것도 주고받으시고 그런 건 남아 있지 않으세요? 네. 오직 전화로만 그냥 통화하시고 돈을 붙여주신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 만나서? 예, 그날 오전에 얘기해서 제가 오후에 돈을 마련해서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후배에게 돈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후배가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에 어떤 소송 절차로 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증거 자체가 좀 유리하게 안 돼 있고 그 후배가 잡아떼는 경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친구분하고 요즘은 뭐 통화도 좀 하시나요? 요즘은? 그동안에 한 3-4번 정도 통화했거든요. 그러시면서 요즘은 그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녹음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너를 위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270만 원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통화 내용을 좀 녹음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잡아떼도 승소를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그런 녹음들을 좀 거친 후에 친구의 그 후배에게 내용 증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서 언제 어디까지 좀 갚아달라. 나도 힘들다. 그때 내가 네가 급하다고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았느냐라면서 그 계좌 이체한 내역, 그 A라는 사람에게 입금된 거, 그것도 첨부를 해서 보내시는 거죠. 편지 형식으로. 그걸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체국에 가서 그런 걸 보내면 그쪽에서 또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답변이 없어도 법원에서 볼 때는 빌려준 게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를 않으니까 법원에 가셔서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 후배가 나는 빌린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급 명령 절차가 소송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근데 그 소송에 이제 나가 보시면 잡아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가야 되냐면 그 A라는 사람, 돈을 입금받은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전혀. 아는 분이세요? 그 얼굴은 한두 번 봐서 아는데 저랑 이렇게 그런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계좌에 있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소송 절차에 들어가시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인적 사항을 그 은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예를 들어 B 은행의 A라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은행에서 그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인적 사항, 주소,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증인으로 불러서 결국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금액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만 원이든 입증 과정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기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놓으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신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좀 문자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언제까지 좀 꼭 갚아달라.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우호적이거든요. 그 후배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으셔서 이렇게 증빙을 혹시 모르니까. 이럴 줄 몰랐죠. 이럴 줄 모르고 해놨는데 근데 요즘은 누구도 못 믿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결코 지금 뭐 포기하실 상황,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발품 파시고 노력을 하시면 받아내실 수 있겠고 그 친구가 만약에 후배분이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전세금 같은 게 있으면은 가압류 절차도 먼저 좀 해놓으시면은 이 돈을 받으시는 데는 이자까지 붙여서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이 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런 소소한 돈거래가 많은데 네. 주의할 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정현 변호사님 저희 그 법률상담소 통해서 많은 분들이 법적 구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변호사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전성기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아쉬운데. 예, 그동안 좀 쉽게 다가가서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상황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살기 바빠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무슨 취미를 갖겠어요. 웬일을 저녁에 9시 넘어야 문 닫고 그러면 할 것이 없잖아. 내가 갖고 운동하고 싶어도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시간이 없고 그런데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제약이 있더라고요. 직장생활 때문에 그렇죠. 직장생활 바쁘니까 그 취미가 이제 직장생활 묻히는 거죠.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투자하는 시간이? 그게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내 취미 생활을 가지를 못했어요.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는데 틈날도 잠깐 쉬는 때 잠깐 보는 거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계속 이제 바쁘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못했던 게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시간을 내서 했을 수도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그게 후회스러운 거죠. 내가 사랑했던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취미고요. 오늘은 취미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식 학원비에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이런 일들은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죠. 자식한테 쏟는 정성의 반의 반이라도 나를 위해서 쏟는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좀 행복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 흐르는 곡은요. 유익종의 떠나버린 시간들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에 남아 맴도네 내가 사랑했던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흰머리는요, 보통 40대, 50대에 생기기 시작하지만요, 20대나 30대 초반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흰머리가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지나치게 많은 줄기세포가 모낭을 떠나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한번 사라진 줄기세포는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자꾸 새치가 생겨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일단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는요, 요즘 말 그대로 속 썩이는 유해 물질이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미세먼지였어요. 정답 보내주신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9819님, 4786님, 그리고 874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